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투합세에 있는 완전히 불에 탄 정유공장 내부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오늘 밤에도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다시 발트해의 러시아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 중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카라코르트 미사일 함정, 경비정, 그리고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연구소는 4월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영토 순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 지역에 침공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터넷에는 러시아인들이 5월 9일 예정된 승전 기념 퍼레이드를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붉은 광장에 안티드론 그물을 설치했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짜일까요? 자,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5월 9일 모스크바 승리 퍼레이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리의 퍼레이드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장비 없이 진행됩니다. 러시아 연방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승리의 퍼레이드에는 군사 장비 행렬도, 하늘의 항공기도, 수보로프, 나이모프 학교와 카뎃 군단의 학생들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직 초라한 점령군 행진 대열만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조차도 자신의 몸을 붉은 광장에 끌고 나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5월 3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들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 위에 설치된 안티드론 그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모스크바가 5월 9일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가짜입니다. 이 사진을 가장 먼저 공개한 사람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 세르게이 스테르넨코입니다. 사진에는 참고로 전선에서 사용되는 안티드론 그물이 붉은 광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명백히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입니다. 이미지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에는 왜인지 레닌의 묘소가 없고 광장 자체도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 건물 대신 성 바실리 성당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성당이 광장 반대편 끝에 있습니다. 게다가 붉은 광장은 이미 며칠째 폐쇄 중입니다. 아마 4월 29일부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엔 산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야만적이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을 조롱하는 건 일종의 신성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는 소방차 운전석에서 직접 촬영된 독특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방차는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드론 공격 이후 투합세 정유공장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큰 산업시설 중 하나가 사실상 폐허로 변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기 전에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투합세 시가 위치한 이 지역 관리가 어제 모든 것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유공장이 불타고 유류 저장소가 불타고 항구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건 교활한 우크라이나의 소행입니다. 투합세 주민들은 드론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드론이 중유 탱크에 떨어지면 그 중유가 쏟아져 불이 붙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 위로 이런 검은 연기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정유공장이 불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중유 탱크들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관리가 러시아 사람들, 이 야만적인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여기는지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중유를 실은 드론이 불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소방차에서 촬영된 투합세 정유 공장 내부 영상을 함께 보시죠. 한번 탱크에서 부품 현상과 함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로 인해 연료인 원유가 도로로 번지면서 여러 대의 차량과 제어 장치들이 손상됐습니다. 현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크릴키 정유공장 플랫, 자크릴키 정유공장. 보시다시피 영상에서는 종말과 같은 장면이 보입니다. 최첨단 원유 1차 정제 설비 대신 그저 그을린 금속 골조와 뒤틀린 철더미만 보입니다. 소방차도 수십 개의 탱크 옆을 지나가는데 그 탱크들은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따르면 연료 저장 용량의 50% 이상이 불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나머지도 손상되었습니다. 공장 부지는 두꺼운 그을음과 거품층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기름비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며 이는 산업지대뿐만 아니라 투합세의 주거지역까지 덮었습니다. 결국 현재 이 기업의 생산 사이클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전망에 따르면 공장이 완전히 복구되거나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비의 복잡성과 수입 부품에 대한 제재 제한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무인 항공기의 대규모 공격으로 인해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 항구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프리모르스크 항구의 석유 선적 능력은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와 하루 약 30만 배럴의 디젤 연료로 이 항구를 핵심 환적 지점으로 만듭니다. 주요 러시아산 원유인 유랄수와 저유황 디젤 연료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투합세 항구와 마찬가지로 이 항구도 공격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프리모르스크 항구에서는 드론 공격 중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카라쿠르트 미사일 함정, 경비정, 그리고 그림자 유조선 한 척을 명중시켰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무인 시스템 부대, 특수작전부대, 정보총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함께한 공동작전이었습니다. 또한 경비정과 또 다른 유조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만 인프라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 유조항의 인프라입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항만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그림자 유조선 함대에 미사일 유조선도 타격했습니다. РФ вблизи входа в порт Новороссийск. 이것은 공동작전이었습니다. 우리 전사들은 러시아 그림자 유조선 함대에 계속 제재를 가하며 노보로시스크 항구 입구 해역에서 두 척을 타격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석유 운송에 쓰였으나 이제는 더는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해상, 공중, 지상에서 전방위로 발전할 것입니다.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치욕스러운 승리 퍼레이드를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선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순영토 손실을 입었으며 11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침공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는 하루 평균 9.76제곱킬로미터씩 진격했지만 2026년 첫 4개월 동안에는 2.9제곱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러시아군 진격 속도의 감소가 우크라이나의 지상 반격과 중거리 타격, 그리고 드론의 적극적인 사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스탈링크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텔레그램까지 차단되면서 러시아군의 지휘와 통신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인들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럴듯한 그림을 연출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쟁연구소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러시아군은 소규모 부대가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해색지대에 침투하는 전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러한 작전을 통해 전선의 모든 방향에서 진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크렘린의 성공 보고를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역들 중 많은 곳은 여전히 분쟁 상태로 남아 있으며 양측의 지속적인 교전하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